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봉창은 한옥의 벽에 작게 뚫린 구멍인데요. 한밤중에 봉창을 창문으로 착각하고 열기 위해 두드리는 것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비몽사몽인 사람에게 창문으로 오해받는 작고 볼품없는 봉창이 사실 옛집에서는 꽤 많은 곳에서 요긴하게 쓰였다고 하는데요. 방에 만든 봉창은 작은 별을 들이게 하고 부엌의 봉창은 공기를 순환시켜 주었습니다. 또 방과 부엌 사이에 난 봉창은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통로이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봉창은 보기와 달리 재주 많고 기특한 능력자였네요. 혹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있으신가요? 그럴 땐 소소한 내 장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나도 꽤 능력자임을 알게 되실 거예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광진구 대한한의원 선재광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선재광 박사님과 함께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네. 피 해독 전문 한의사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또 그리고 청혈 주스라는 걸 직접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특히나 이 지금 무더운 여름철에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이제 여름철이 되면 날이 덥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모든 수분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혈액 내에도 이제 수분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거든요. 네. 그 혈액에 있는 지방, 그다음 콜레스테롤 같은 노폐물들이 뭉치게 돼요. 네.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이든 암질환 앓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피 해독이 굉장히 중요한 계절입니다. 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피가 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건강한 사람을 또 피가 맑아야 건강하죠. 그죠? 네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피를 네.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데요.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이든 암 있는 사람들도 혈액하고 관련이 깊은 병이잖아요. 네. 그 외에 이제 관절염이든 치매 이런 것들도 혈액 관계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질병의 약 한 90% 이상이 혈액과 관련된 질병이고 네. 피를 맑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를 맑게 하지 않으면 각종 약을 먹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효과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약을 먹다 보면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남녀노소 누구나가 피 해독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에 의하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피를 맑게 하는 그런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피에 만약에 독소가 쌓였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의학을 이해하시면 좀 수월한데요. 네. 십병구담이다. 내지는 네.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의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말이 어려운데요. 네, 쉽게 해드릴게요. 십병구담. 10가지 병 중에서 9가지는 담에 의해서, 담이란 노폐물이에요. 순환이 네. 안 돼 생기는 노폐물로, 즉 독소로 생긴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만병일동. 만 가지 병이 있지만 원인이 하나다. 그게 독소다. 그러니까 네. 피가 탁하면 만병이 생긴다 해서 혈액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는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혈액이 전신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네. 혈액이 깨끗하면 건강하고 탁하면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이 피가 탁하다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나요? 모든 병이 생긴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피가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에 독소가 생기고 그렇죠. 탁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가 쑤신다든가 담이 결린다든가 아프다든가 그다음에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 잘 안 풀어져요. 네. 손발이 저리고 관절염 뭐 각종 통증 이런 것들 다 오고 그다음에 좀 심해지면 결석이 생기고 피가 네.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암, 뭐 치매 이런 걸 발전하기 때문에 만병의 원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담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신데 흔히 저는 나 담 걸렸어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거 잘못 들었다든지 뭐 운동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근육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피와 관련돼서 담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데요. 네, 피가 흐름이 안 좋고 어혈이 생기고요. 네네. 어혈 외에 이제 진액이라 해서 눈물, 콧물 이런 것들이 진액이 부족한 병이 오잖아요. 눈 네네. 뻑뻑하고 코에도 염증이 생기고 하듯이 담은 진액이 부족할 적에 노폐물이 생겨서 흐름이 안 좋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것이 담에 결리는 것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자꾸 뻐걱뻐걱 소리가 나는데 이게 피가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피도 있겠네요. 부족하고 그다음에 진액이 부족해서 눈에 아. 뭔가 촉촉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박사님 그러면 네. 피 자체에 뭔가 뭐 문제가 있다, 뭐 피가 조금 뭐 탁하다든지 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고혈압 이런 혈압 관련 뭐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이 좀 있나요? 그렇죠. 아주 밀접한 이제 혈압은 네.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불가능해요. 내가 혈압을 높이고 싶다고 높고 이게 안 되고 네. 나이라든가 뭐 계절 춥게 된다든가 뭐 노화되게 된다든가 하기도 오른데 자율신경에 의해서 나이라든가 환경에 맞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조절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네. 혈압이 상승하는 주된 원인은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혈압이 상승한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진이라는 건 어떤 거죠? 높아졌다는 거죠. 교감신경이 높아져 있다. 네. 예민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 그게 항진이 갑작스럽게 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알면은 이제 이해가 쉬운데 네. 교감신경이 상승, 내지는 항진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네. 항진을 받아요. 네, 네. 이 교감신경에 의해서 너무 릴렉스되고 너무 항진되면 조절하거든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과로, 네. 피로가 오게 되면 이게 항진돼서 피를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네, 네. 과식한다든가 하면 이게 뭔가 음식에 위장으로 많이 보내야 되고 체한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혈관이 좁아진다든가 혈액이 탁해진다든가 그다음 몸에 냉증이 있다든가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는 혈압이 자동적으로 상승해서 피를 많이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즉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몸이 긴장하거나 응급한 위기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을 많이 보내서 인체를 회복하려는 좋은 신호가 있을 때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그렇죠, 보낸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혈압을 상승시켰다. 그렇죠. 그럼 떨어뜨리기도 해야 할 텐데 예, 그게 인체 내에서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생활 습관 아까 이야기한 걸 이해하면은 네. 위기 사항을 극복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인체가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과로하고 음식도 있고 몸도 차게 되고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올라가는데 이걸 해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 평소에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정신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풀어야 되고 육체적인 과로가 있는 사람들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네. 음식이 조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먹고 야식하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수면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네. 운동 안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와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복식호흡 한다든가 자기 전에 명상을 한다든가 반신욕으로 저는 매일 반신욕 하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긴장 이완, 네. 체온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체중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체중이 높아지면 혈관 혈액이 많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음식 관리를 하게 되면 혈압은 자동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제가 듣기로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게 저혈압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반대로 저혈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나요? 말 그대로 혈압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 떨어지면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 현대는 네. 또 높은 사람이 많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니까 떨어지게 되면 제일 좋은 게 운동이에요. 몸이 이제 혈액 순환과 근육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혈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네. 그럴수록 이제 뭔가 이렇게 운동이 제일 좋고 햇빛이고 걷는 거 내지는 이렇게 뭔가 활동적이게 되면 저혈압 환자들도 좋아질 수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저혈압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저혈압은 보통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 문제인가요? 많고요. 피가 부족해도 오고 몸이 찬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네. 그다음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심장에서 펌프가 약해도 그래요. 전신으로 피를 못 보내니까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네. 이제 기가 약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고 몸이 찬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이 주로 오는 병이 저혈압입니다. 네. 또 그 주변에 보면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당뇨약 같이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많죠.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거의 하나죠. 이제 뭐 당이 높다, 혈압이 높다 비슷한 기전인데 당뇨는 혈액 내에서 당의 수치가 올라간 병이고 혈압은 혈관 내 동맥이 부딪히는 압이 높아간 건데요. 네. 혈당의 조절 역시 똑같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인체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당뇨가 상승한 이유도 아까 이야기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당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하자면 고혈압이라는 건 혈의 피의 압이라면 그렇죠, 당뇨라는 것은 혈의 당 수치니까 그렇죠. 신경이 좀 말하자면 같이 연결이 됐을 수가 있겠네요. 그 교감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상승하면 당 수치는 왜 같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이해하면 당뇨 환자도 치료 방법이 있겠죠. 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 위기 긴장 상태가 피가 많이 가게 되고 당 수치를 높여서 반응하려는 거예요. 인체를 정화하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양방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그다음 분비되지 않아서 부족하거나 분비가 안 돼가 생기는 병이 당뇨 1형, 2형으로 나누는 건데요. 네. 당뇨병도 원인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음식, 아, 유전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네. 염증이나 감염이 생겨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당뇨도 이제 근본 원인은 몸이 위기 상황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당의 수치를 스스로 올리는 거예요. 네. 당이 높아가야 뭔가 싸울 수 있고 뭔가 보완이 되거든요. 당뇨는 특히 이제 냉증이 있잖아요. 네네. 저체온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냉증이나 저체온증 있는 사람들이 인체가 위기를 느껴요. 네. 인체는 저체온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당을 올려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대처하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이 아닌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당뇨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감기 걸리고 여름에 저체온증 걸리고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에어컨을 그렇죠. 워낙 많이 트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저체온증 같은 것들을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냉증이나 저체온증 말씀 주신 대로 발생하면 당을 올려서 대처를 하고 또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너무 여름에는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데 인간만큼 이렇게 춥게 지내는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병이 많아요. 냉증이나 저체온증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요즘은 찬 것도 많이 먹고 여름에 네. 이렇게 지내는 인간이 참 병이 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당뇨의 치료도 음식의 조절이 중요하고요. 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체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낮에 햇빛이고 한여름에도 걸어줘야 되고 한겨울에는 당연하고 자기 전에 제일 좋은 게 반신욕이에요. 네. 반신욕을 통해서 충전하듯이 냉증이나 저체온증을 없앨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평소에 찬 음식을 먹지 않아야 돼요. 항상 여름에도 따뜻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좋고 네.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숙차라든가 생강차 이런 걸 즐겨 먹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과 치료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당뇨 그리고 고혈압은 같이 간다고 느껴지는 게 또 고지혈증까지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예. 분들은 항상 이제 하소연처럼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밥 안 먹어도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드시는 약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약이라는 건 인위적 조절이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은 좀 이게 여러 가지 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아무래도 좀 해독이라든지 조금 여러 가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약이란 건 일시적으로 먹어서 뭐 호전시키는 거는 네. 일리가 있지만은 장기적인 복용하면 약은 독이기 때문에 네, 일제 부담을 그렇죠. 줘요. 이제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거는 근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장기 복용, 평생 복용을 하는데 평생 약을 먹게 되면은 많은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다 합병증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약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병이라 그래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네. 습관 개선하면 된다 그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피를 깨끗하게 해독할 수 있는 평소의 생활 습관과 체온을 늘 관리를 해야 돼요. 체온. 어떤 것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의 치료가 뭐 뜸도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가 있으니까 자연 치료를 높여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게 되면 면역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약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근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네. 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라기보단 사실 두려워하시는 것들이 또 암이거든요. 또 암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피와 좀 관련이 있나요? 아주 밀접하죠. 이제 암 같은 경우도 결국 피 속에 독소가 가장 큰 원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암은 자기 몸의 정상적인 세포, 외부에서 침입되는 게 아니라 네. 정상적인 세포가 다양한 원인, 그 중에 이제 피의 독이겠죠. 돌연변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네. 무한 번식하는 죽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로 변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피해독하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다양한 그렇죠.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주 원인은 어떤 건가요? 암의 원인은 수백 가지예요. 네. 염증 뭐 있는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암이 발생한 사람 수만큼 원인이 달라요. 수만 명 같으면 다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음식, 유전적인 환경, 체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제 암은 피가 가는 곳은 다 생겨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피부에서 골수까지 다 가기 때문에 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암의 네. 원인은 워낙 다양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주요 원인은 이제 세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장기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든가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저체온이 되고 네. 피가 안 가면 몸이 차져요. 피가 안 가면 산소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인체는 심각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보다. 그래서 인체를 지키기 위해서 새끼는 세포가 네. 암세포입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암세포는 좋은 세포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암이 건강을 지켜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그런가요? 예, 암은 네. 인체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인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체온이 떨어진다든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인체는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단계 세포라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있는데 해단계 세포는 산소하고 체온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세포가 해단계 세포. 이건 무한 번식하기 때문에 무한 번식. 인체는 두 가지 세포가 있어요. 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산소가 잘 들어오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그거는 암이 안 생기는데 네. 몸이 체온이 떨어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그게 세포. 해단계 세포, 네. 번식하는 네. 그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뭔가 암세포라는 것은 말하자면 쉽게 말해 잘 안 죽는 세포다. 그렇죠, 그렇죠. 안 죽죠.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그럼 어쨌든 이 세포는 잘 안 죽으니까 치료가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암은 뭐 기존에 뭐 이렇게 잘라내고 뭐 이렇게 수술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말하자면 잘라내서 치료를 하잖아요. 뭐 자르고 항상 뭐 방사선이나 항암 하는 것도 네네. 일부는 도움이 되겠지만 급한 경우는 네. 암도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이 체온이 떨어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인체가 네. 뭔가를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살아남기 위해서 생기는 세포 중에 하나인데 생활 습관이 문제예요. 생활 습관하고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 올리는 한의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기가 아. 보강되고 체력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산소 혈액 공급이 되고 이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든 전신에 산소하고 혈액 공급이 잘 되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음식이든 그 다음에 한의 치료를 도움을 받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어떤 치료들이 조금 더 암에 도움이 되나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0시간 뭐 100시간 강의에도 중요한 시간이라 제가 암 특집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살아가려면 짧은 시간에 중요한 게 피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 덕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네네. 피가 전신으로 돌아다니니까 피가 없으면은 죽거든요. 네. 뇌사가 일어나고 심장마비, 신부전이 오고 암이 생기는데 어떻든 간에 전신에 산소하고 영양 공급이 잘 공급되도록 생활 습관이 문제예요. 뭐 스트레스 관리도 있고 운동도 있지만은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음식 관리 될 수 있는 통곡물 식사를 해야 돼요. 자꾸 통곡물 이렇게 식사. 밀가루라든가 흰살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자연에 가깝게 식사를 해야 되고 네. 7, 8시간 잠을 자야 인체는 충분히 숙면을 취해줘야 네. 혈액이 피가 맑아지고 충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적 운동 하루에 30분은 걸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생활들이 충실히 되게 되면 예방되고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당연한 말씀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켜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피, 독소 이런 것들이 고혈압, 당뇨, 말씀하신 암 이런 것들의 원인이라면 그런 말씀하신 생활 습관들을 고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말씀 주신 그런 질병들의 근본 원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병이란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호를 주거든요. 혈압을 올리고 당도 올리고 고지혈도 암도 이제 생기게 하는 건데 네. 식사, 운동, 수면이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다 그래 살아요. 다른 동물들은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운동하지 인간만큼 운동 안 하고 식사 안 하고 저녁에 잘 안 자는 동물이 인간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참 문제인데 네. 그런 습관이 문제지 그게 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 그런 것들 이제 또 피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식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는 건강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은 저녁에 먹고 네. 그다음에 막 배가 터지도록 과식하고 그렇죠. 그것도 부족해 간식 같은 거 많이 먹게 그렇죠. 되면 체내 독소가 쌓여요. 그러니까 혈액을 탁하게 만들게 돼 보니까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음식 중에서도 식품 첨가물 팍팍 넣고 네. 조미료에다가 인공 감미료에다가 각종 항약품에다가 이렇게 먹었다 보니까 피가 탁하게 되니까 그런 만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네. 음식이 어떤 원리로 좀 피를 탁하게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모든 피를 만드는 것이 음식이에요. 음식이 들어와야 위장, 소화, 흡수, 배설이 되어야 뭐 간을 통해서 심장과 피를 만들거든요. 네. 그건 기전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잘못된 음식이 들어오면 나쁜 피를 만들겠죠.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좋은 피를 만들 거 기본이고요. 네. 그래서 인체 내에서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가 된다든가 그 음식이 흡수가 된다든가 배출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네. 먹어도 젊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음식이 들어와 소화가 안 된다든가 흡수가 안 된다든가 배설이 안 되게 되면은 독으로 남아요. 남아 있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비우면은 모든 게 건강한데 네, 네. 그런 것들이 피를 또 나쁜 음식을 먹다 보니까 피를 탁하게 하고 장을 더럽히게 하고 또 간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혈압, 어떤 사람은 당뇨, 어떤 사람은 고지혈, 어떤 사람은 암이 그런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음식들이 좋은 것들은 배출이 적당하게 되는데 나쁜 것들이 남아 있어서 좀 그렇게 그렇죠, 문제를 그렇죠. 일으킨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건강한 식습관 뭐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요. 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좀 지켜라라고 좀 정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지키는 게 좋을까요? 그 100번 이야기해도 이제 과하지 않는 것이 네. 음식인데 네. 위와 장과 간을 편안하게 피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소식이 좋아요. 그 현대인도 참 진짜 어려운데요. 너무 많이 먹어요. 내가 봐도 진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먹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네. 일주일에 한 끼 정도나 두 끼 정도 네. 뭐 금요일 저녁이든 토요일에 한 끼를 굶는다든가 다음 날까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야 돼요. 네. 노폐물이 안 쌓이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인간에 이렇게 7만여 가지 병이 있는데 동물은 병사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거의 병사하는 이유가 네. 음식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적게 먹어야 돼요. 그다음 좀 양질의 음식, 조미료 팍팍, 설탕 팍팍 이런 거 먹지 말고 네. 양질의 음식을 먹게 되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양질 음식은 어떤 것들인가요, 구체적으로? 그 자연의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가공이 덜 된 상태의 음식을 대표적인 건데요. 자연에 가깝게 먹는 습관이 과일 야채가 좋아요. 과일 야채. 그것도 깨끗이 씻어서 먹고 좀 농약 때문에. 그다음 네. 발효된 음식들, 위장 이런 데 흡수가 잘 되고 노폐물이 안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곡식을 먹더라 통곡물, 까서 먹지 말고 제발 좀 통곡물. 그다음 MSG 이런 거 인공 조미료, 소금 같은 것도 정제염 말고 천일염 네. 좀 구해갖고 간수 뺀 거 한번 볶아서. 네. 그다음 흰 설탕 좀 제발 드시지 말고 음. 원당이라든가 꿀 이런 게 좋아요. 자연당으로 먹고 밀가루 제발 먹지 말고 통밀로 먹고 통밀로. 먹으려면 흰쌀 같은 거는 진짜로 안 좋거든요. 네. 현미로 먹고 잡곡도 통잡곡이 진짜 만병을 치료하는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또 지나치게 양념이 많다든가 그다음에 뭐 튀기고 볶고 말이지 지지고 하는 음식을 좀 적게 그렇게 많이 먹는 인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먹게 되면 건강하게 됩니다. 네. 또 피 해독을 위해서 뭐 식습관 이외에 일상생활에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다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일상 생활에서 많이 있겠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대표적으로 가장 쉽게 저도 매일 하고 오늘도 먹고 왔어요. 아, 네. 오전에 한 번 전 국민이 먹으라고 처방을 줬어요. 청열 주스, 피를 맑게 하는 주스를 먹어라. 우리 가족은 다 먹어요. 네. 당근, 내가 전 국민을 위해서 발표를 했어요. 당근 한 2개, 두 개. 사과 1개, 네. 귤 1개, 양파, 생강 한 12g 넣으면 되는데 당근은 2개 넣으면 돼요. 네. 한 400g 나오고 사과는 1개, 네. 한 200g 나오고 귤은 100g, 네. 양파하고 생강은 10g 넣게 되면은 한 2인분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처럼 이제 사과 같은 게 없잖아요, 귤은. 네. 저는 미리 사놨다가 냉장실에 두고 네. 여름에도 갈아 먹거든요. 그래서 먹게 되면은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피가 맑아지고 만병의 예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이 말씀 주신 게 그러니까 한 번 먹는 양인가요? 이제 2인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보통 한 번 먹는데 네. 2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아. 얘도 세 사람 아니면은 피가 탁한 사람들은 아침에 해놨다가 네. 냉장고에 두고 저녁에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시거나 아침에 그렇죠, 드시거나.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러면 이 피 해독으로 그 유명하다는 청열 주스가 좋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참 안 먹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당근하고 사과는 왜 썼냐 하면은 네. 잠이 덜 깨야 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뭔가 위장에 네. 부담을 주지 않게 되고 혈액에 좋은 당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힘이 나요. 피가 맑은 피가 생성이 돼. 두 번째는 채소하고 과일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거는 채소하고 과일이 있는데 그리고 효소가 많아요. 거기 효소가 듬뿍 들어가면 장에 깨끗하게 되고 세포로부터 전신의 피를 맑게 네. 하니까 신진대사가 굉장히 끌어올리게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갈아서 먹게 되니까 소화가 잘 되면서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갈리니까 효소가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로 네. 먹게 되면은 배변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것보다 배변. 네. 거의 변비환자거든요, 현대인들이. 배변이 놀라고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고요. 네 번째는 이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청열 주스는 제일 문제가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 만병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어떤 케미칼이 많기 때문에 항산화, 노화도 막을 수 있고 염증, 몸을 굉장히 가볍게 해줘요. 네. 다섯 번째가 이제 피의 해독을 위해서 청열 주스 속에 있는 양파, 생강을 일부러 이어놓은 거예요. 네. 양파, 생강이 피를 맑게 하는 최고의 레시피거든요. 지방도 없애주고 콜레스테롤, 혈압, 당 다 좋아지기 때문에 피와 장하고 간을 편안하게 하는 주스가 청열 주스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먹는 습관을 들이면은 다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먹으면 좀 다이어트 효과도 있나요? 혹시? 다이어트는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100kg 이상 나갔었는데 아, 네. 지금 3, 4kg 나갑니다. 어, 좀 말라 보이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음식 조절이었어요. 그렇죠. 중요하죠. 청이열 주스가 먹으니까 저는 한 달에 한 3에서 5kg 빠지더라고. 한 3개월에 10kg는 빠지니까 다이어트, 대신 여성들 네네. 미를 위해서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말하자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뭐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피 해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선재강 박사님께서 피 해독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3입니다. 고3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고3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고삼은 잘 모르죠, 일반인. 네. 고삼 저수지는 잘 알아요, 안성에 있는. 네네. 고삼은 이제 콩과 식물인데 네. 뭐 도둑놈의 지팡이다, 뭐 느삼이다, 또 뱀의 정자나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제 네. 한방에서는 많이 쓰죠. 뿌리를 말려서 사용하는데 맛이 써요. 그러니까 썰고자 고삼인데요. 아, 이게 인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네, 이거 벌칙으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굉장히 씁니다. 그러니까 썰고자가 들어갔죠. 네. 인삼하고 비슷한 효능은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든가, 뭐 신경통이 있다든가, 간에 염증이 있다든가, 황달, 치질 등에 아주 좋은 약으로 처방하고 있고요. 네. 민간에서는 주로 이제 줄기나 잎을 다려서 살충제로 이렇게 많이 쓸 정도로 아주 또 어떤 살충 효과가 강하요. 네. 선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우 강하고 찬 성질을 가진 약재예요. 네. 열이 많은 체질한테는 아주 좋은데 주로 이제 과도한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다스리면서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네. 예로부터 이제 배탈이 나서 뭐 힘을 쓰지 못하는 뭐 소에게 고삼의 접을 먹으니까 벌떡 일어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간에서는 위장 질환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소가 위장병이 잘 오거든요. 아.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 불량을 다스려주고 위장의 염증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또 이 고3이 아토피 피부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의서를 보면은 청열 조섭, 그러니까 뭐 열을 없애고 네. 그다음에 습기를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네. 아토피가 그런 역할, 그래서 오는 경우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겉풍 살충이라 해서 풍을 없애요. 몸에 이제 풍이 만병의 또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살충 작용을 한다 해서 효과이기 때문에 피부 질환에 이제 폭넓게 사용하는데요. 특히 고3은 예로부터 이제 우리 의서에도 보면 습질 있잖아요. 습질. 네. 여름에 습진이라든가 피부 가려움 이렇게 주로 처방하는 약재였고요. 현대에 와서도 이제 가려움이 심한 아토피, 현대인들 많은 아토피라든가 습지라든가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특히 고삼에는 이제 근래 이제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이제 풍부하다고 밝혀져 가지고 혈액 순환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염증이라든가 통증 완화에 둘이 효과가 있는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뇨 작용. 네. 소변을 잘 보게 하기 때문에 소변을 잘 못 보는 사람들도 처방할 수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열기와 습기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질염, 생식기 가려움 이런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3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고3은 이제 약성이 강한 약재라서 네. 소화기가 약한 사람, 몸이 찬 사람이라든가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걸 벌칙으로만 봤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라서 한번 먹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고3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XKB 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힐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키는 1m 57, 네, 몸무게는 48, 네, 예, 나이는 65세. 네. 지금 제 옆에 선재광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항상 선생님 방송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TV에 많이 나왔고, 제가 저 열심히 잘 보고 있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 예. 2, 3년 전부터 이렇게 배가 예. 배꼽 주위를 아팠다가 또 왼쪽이 아팠다가 배꼽 아래를 아팠다가 오른쪽이 아팠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계속 이래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한 2달, 1달 전부터는 이제 아침을 먹고 나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파요. 그래, 한의원에 가면은 가스가 찼다 그러고, 그 병원에 가면 또 감인성이라고 약을 먹고 해도 뭐 병원 약을 먹어도 별 소용도 없고 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구나. 손발이 예. 좀 찹니까, 원래? 손발이? 예, 손은 보통인데 발이 엄청 차게 발이 차요. 엄청 차시구나. 밤에 잘 때 양발을 신고 잘 정도라요. 그러시구나. 그럼 답이 좀 예. 나오네요. 그 다음 드시는 약은 없어요, 혹시? 고혈압, 당뇨? 약은 뭐 고혈압 이런 약은 먹는 게 없고 당뇨 이런 건 없거든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서부터 불면증이 왔었어요. 불면증. 그래가지고 수면제 약을 한 반알 정도를 먹고 자요. 예. 얼마나 되셨죠, 그거는? 그거 먹은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 마음을 많이 상하셨구나. 예, 제가 좀 집안에 좀 흉한 일이 아이고, 생겨가지고, 그래요. 예. 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지금 예. 대충 원인이 나왔어요. 치료해 드릴게. 예. 자, 잘 들으세요. 배가 예. 가스가 많이 찬다 그랬죠, 그죠? 저는 별로 이렇게 제가 뭐 몸도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몸이 좀 빼빼한 층에 마른 속하거든요. 편인데. 나이에 비해서. 예. 근데 먹는 것도 제가 엄청나게 가려 먹어요. 제가 이제 배가 아프기 때문에 밀가루 예. 엄청 선생님 뭐 나와서 이야기 잘 하시니까 그거대로 그렇지. 제가 참 많이 따라하려고 잘하시네. 노력도 하는데 예. 그리고 먹는 것도 뭐 야채, 연거 뭐 이런 것만 먹고 고기는 제가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한 100g 정도 소고기는 먹어요. 기름기 없는 걸로 해요. 고기 뭐 튀김 이런 것도 안 먹고 근데 밥은 제가 햄미를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안 되지. 예, 그래서 이제 백미만 그래, 계속 잘하셨어요. 먹거든요. 예, 그래 요즘은 이제 강낭콩 그거만 이제 조금 섞어서 먹어요.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원래 좀 예민하세요, 성격이? 예, 예민하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예.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그지? 예, 스트레스도 좀 많은 편이고 마음도 여리고 굉장히 제가 좀 예민한 스타일, 겁도 많고. 목소리도 그러셔. 우리 어머니 예. 목소리도 예. 아주 예민하시고 좀 착하실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주변에서는 뭐 저 사랑이 아니라 저 막 있는 거 다 소녀 남한테 다 같아, 풀어주는 소녀. 그런 성격. 예. 그러다 보니 상처를 받는데 이 험한 세상 참 살아가려 힘들다. 예.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뭐 4년 전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화병이 예. 온 데다가 이제 지금 원인은 냉증. 몸에서 예. 냉증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발이 예. 차고 그다음에 이제 예. 배가 아프다는 것은 예. 위나 장은 차지 않으면 아프지 않아요, 장은.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일 좋은 게 숙차 있죠, 숙차. 예. 숙차하고 생강차를 좀 자주 드시고 예. 그다음 아침에 좀 전에 그 강의 들으셨죠? 예. 쌤 들었습니다. 예. 청열 주스를 예. 3개월만 갈아 드셔보셔. 그럼 쌤 그거를 청열 주스 먹고 나서 밥은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간단하게 먹는데 소화가 안 되시니까 뭐 백미도 괜찮고요. 예. 잡곡도 드시는데 밥을 드셔도 되는데 예. 대신에 이제 간식하면 안 되고 간식은 제가 잘 안, 안 하실 간식을 것 먹으면 같아요. 소화도 안 되고 해서 그러니까. 배가 아프기 때문에 잘 안 먹습니다, 선생님. 그다음 청열 주스를 처음에 한 보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예. 그다음 식사는 하셔도 돼요. 아, 예. 그다음에는 이제 식사 후에
예. 숙차나 생강차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드시게 되면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복통이 있다는 건 목에 아랫배 차졌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예.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배가 차지면서 열이 위로 올라올 수가 있고 발은 차지거든요. 예, 열이 확 오르고 그럽니다. 땀이 땀이 나고. 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여성들은 이제 갱년기 이후에 아랫배가 예. 차지면서 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 예민한 분들이 화병으로 인해서 예. 장이 차지면 위쪽에 열이 오르면서 배가 이렇게 뭔가 음식이 들어오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예, 뭐 아침 밥 안 그랬는데 이렇게 아침 밥을 먹고 나도 배가 윗배가 아팠다가 아랫배가 배꼽 주위가 아팠다가 설사는 어쩌다가 하시야. 제가 변비는 없거든요. 항상 아침에 그렇지, 차니까. 배변은 항상 봐요. 그건 좋네. 그러면 지금 적어보셔. 볼펜 예, 있으시죠? 예. 첫 번째, 예, 예, 청열 주스 먹는 거다. 아침 저녁. 예. 두 번째, 식사 후에 숙차나 생강차를 먹는다. 예, 세 번째, 낮에 예, 햇빛 보고 한여름에도 30분 이상 땀 내면서 걷는다. 예, 네 번째, 자기 전에 한여름에도 반신욕, 예, 욕탕에 물 받아서 배꼽까지 물 넣고 예, 반신욕 할 적에 예, 생강 있잖아요, 생강. 예. 생강을 이렇게 한 주먹 정도 아, 갈아가지고 예. 생강이 좀 비싸면은 예, 예, 생강 대신에 좀 마늘 넣어도 돼. 마늘이나 양파. 예, 마늘, 양파도 한 주먹. 예, 한 주먹 예. 정도 해가지고 넣고 하게 예. 되면은 냉기나 독소가 없어지고 예.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요. 예, 시간이 한 3개월 전후만 많이 좋아지니까 아까 그 5가지 지키셔야 돼. 예. 그다음 안 되면 한의원에 오면은 예. 아랫배에 봄이 좋아서 뭐 뜸도 뜨고 침도 맞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가까운데 그래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치료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그럼 가는 거기다가 제가 부항 말고 숙점 있다면 선생님 그거를 한의원에 가면 제가 그거를 한 몇 년 전에 계속 했었어요. 그때는 설사 때문에 제가 그 한의원에 매일 가서 했거든요. 그래갖고 설사는 나아지더라고요. 아, 좋죠. 예, 매일 가서 그럼 잘하셨어. 지금도 그걸 해도 됩니까, 선생님? 아, 좋죠. 이제 부항에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간은 거기다가 숙점을 하고 나오니까 또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하지 말고 예, 아까 이야기 해보시다가 예.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어혈이 있다든가 하면 숙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 부항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항은 그좀 먹고 집에서 그 숙점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 집에서는 이제 좀 힘드니까 그렇지. 뭐 한의원에 연기하고 가서 이제. 한의원에 가서 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 배꼽 아래 하는 거기를 간원에 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관운도 하고 이제 대장이 안 좋기 때문에 천추라고 배꼽 옆에 예, 아픈데 예. 이제 뭐 수분절이라든가 중한 하안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한의원에 가면 그거를- 다 안내할 겁니다. 예, 제가 다니는 한의원이 있었기 그래요. 때문에. 그 다니면서 좀 도움을 받으세요. 건강할 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 해보세요. 잉?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7이고요. 네, 예, 몸무게는 49.5. 네, 나이는 58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선재광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편찮으셔? 예, 저는 예. 발가락 왼쪽 발가락부터 오금쟁이까지 지가 나거든요. 발가락. 발에 지가 나거든요. 발에 지가 난다. 예, 예. 예. 오금쟁이까지요. 오금까지도 예, 예. 한 4개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되지. 아, 3, 4개월 되셨다. 예, 그때 예, 무슨 예. 일 있었어요? 3, 4개월 전에? 아니 무슨 일은 없었는데 네, 봄인데. 갑자기 이래 발이 시리면서 네. 이게 지가 나더라고요. 아, 갑자기? 예, 예. 그때 모두 여행을 갔다든가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 것 같는데. 다리가 저리다 왼쪽 다리가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왼쪽만요. 피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피가 못 간다는 거예요. 피가 부족해도 그렇고. 지금 드시는 약은 없어요? 예, 신경과의 약 항상 먹고 있거든요. 얼마나 되셨는데? 신경과 약은 한 2년 한 5개월 정도 먹고 있어요.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막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랬구나. 아이고. 예, 예. 그때 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특별하게 스트레스 받는 건 없는데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신경과 약을 드실 정도 같으면은 원래 예민하시나 성격이? 예. 아이고 스트레스 잘 받으시구나. 원래 내성적이고. 예, 잠도 안 오고 막 그래요. 아이고 그게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일단은 예.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다리가 저리고 오금까지 저린다 했잖아요. 왼쪽 다리만. 예, 저리고 항상 무겁거든요, 다리가. 무겁고 뻐근하고 그래요. 아프고. 예. 추우면 더해요. 어떠면 여름엔 예? 덜해요. 지금 더해요, 덜해요. 아니면 좀 여름 되니까 좀 덜해요, 비슷해요. 아니, 조금 더 했다가 또 덜 했다가 조금 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피곤하면 더 하고 그래요? 예. 잠을 평소에 못 주무시네 지금? 예, 잠은 별로 못 자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뭐 스트레스가 많아요? 뭐 어떤 걱정 건지 많아요? 뭐 특별하게 신경 쓸 거는 없지 싶은데. 한 3, 4개월 되셨다 했다 그지? 예. 지금 하시는 일 혹시 있으세요? 혹시 특별한 일을 안 예. 하시고? 특별한 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원래 평소에 좀 빈혈이 있었어요? 좀 어지럽고 그랬어요? 예. 빈혈 있고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체력 관리가 좀 안 됐다 그지? 젊을 때부터. 예. 뭐 한약을 뭐 산후조리는 잘 되셨어요? 예. 이제 연세가 들게 되면은 내가 말씀드릴게. 예. 다리가 저리다는 거는 예. 쉽게 이야기하면 피가 못 가면 저리고 시리고 아프고 그래요. 붓고. 예. 피가 못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육에 예. 힘이 없어도 그렇고 냉기가 있어도 그렇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탁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혈이 부족해도 그렇고 몸에 체력이 떨어져도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신경과 약을 드시잖아요. 예민하시고 예. 늘 몸이 피곤한 상태거든요. 예, 항상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적으셔. 첫 번째는 예. 청열 주스를 한 3개월, 6개월 드시고 예. 피가 맑아지면 많은 병이 예방되고 치료될 수가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여기도 몸이 차거든 보나마나. 예. 그러니까 숙차, 좀 전에 이야기 생강차 좀 드시면 예. 좋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반신욕 해주고 낮에 햇빛 쬐는 것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은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하기 때문에 많이 걸어야 돼. 예, 걷는 건 하루에 1시간씩 걷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집에서라도 스트레칭을 좀 더 해주고 예. 그다음에 반신욕 할 때 적으세요. 반신욕 할 때 예. 소금하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설탕. 식초를 종이컵을 한 컵을 넣어서 드셔. 넣고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면 풀리니까 예. 3개월 정도 해보시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자,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선재광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